3월 24일부터 토어제가 강남 3구 용산까지 확대 재지정이 됐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아마 이 토어제 재지정을 안 했다면 안녕하세요, 수쿨입니다. 오늘은 최근 서울 아파트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인데요. 이번 주가 3월 넷째 주예요. 그래서 0.11%로 지난주 0.25%에서 수직으로 하락했는데요. 이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월 19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확대 재지정 2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쪽에 토어제를 5년 만에 풀었는데 근데 그거를 다시 용산구까지 포함해서 이번에는 강남 3구하고 용산구까지 4개구 전체를 지정을 했죠. 그래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죠. 다만 이게 한시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이런 규제가 나오면 당연하게도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어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2월 12일 날 토어제를 5년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월 달에 지지부진하던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갑자기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0.02%였던 게 2월 둘째 주에 바로 수직으로 상승해서 셋째 주에는 0.06%, 0.11% 그렇게 급증하고 있었단 말이죠. 3월 셋째 주까지. 그래서 0.25%까지 급증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합동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잠깐 내용을 보실까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3월 19일에 발표됐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는데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시장 상황 평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렇게 세 파트로 돼 있더라고요.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서울 주간 상승률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만 집중적으로 상승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2월 12일 날 강남권 토어제 지역을 5년 만에 해제하면서 상승폭이 점점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강남 3구만 처음에는 붉게 물들다가 점점 마용성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영등포 쪽으로 동작구 쪽으로 그리고 강동구 쪽으로까지 아주 붉은 물결이 번지고 있었단 말이죠. 특히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서울 주간 거래량이 주별로 약 1,000건이었는데 갑자기 2,000건으로 2배가 늘어났단 말이죠. 그럼 2,000건이면 월별로 따지면 8,000건에서 10,000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당황을 했죠.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인 생각으로 토어제를 해제했다. 이런 의견들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정치적인 논리고요. 이 시장 상황만 오늘은 한번 봐보려고 해요. 강남 3구가 지난 시장에서 작년 여름이었죠. 엄청난 폭등을 했었죠. 그래서 월 거래량이 한 9,000건으로 굉장히 과열된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하반기에 대출이 좀 어려워지면서 급락을 해서 12월, 11월 경에는 겨우 3,000건을 넘어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요. 그런 비수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황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면 이 정도쯤에서 5년 동안 규제해오던 강남권,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그리고 잠실동까지 삼성역 근처에 개발 지역 근처에 아파트가 가격이 급증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국소 부위를 제한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5년 동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했다선 치더라도 가격이 안 오른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2월 달에 그래서 그러면 5년 만에 이제 해제를 합니다 했는데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오세훈 시장도 당황을 하고 정부에서도 지금 대통령 대행 체제인데도 강력한 규제가 나왔어요. 이건 거의 역대급인데 6개월 동안 한시적인 지정이긴 하지만 구 단위로 정말 많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의 임팩트는 데이터상 보더라도 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강남 3구는 올해 1월까지 꾸준히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하락을 하고 가격도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2월부터 천천히 반등이 나타나긴 시작을 했어요.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금매는 다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름을 갖다 부은 격이죠.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토호제가 풀리자마자 지방분들은 강남 전체를 토호제 지정이 되면은 투자를 전세 끼고 못하는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토호제가 풀렸어? 온통 다 시중에 돈이 갈 데가 없이 지뢰밭이란 말이에요. 국장 무너져, 미장 무너져, 코인 무너져 지금 난장판이죠. 갭 투자 비율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2월에 크게 반등하는 상황이었어요. 상급지 위주로 가수요 유입이 흐름이 발견됐다. 이제 정부에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강남 3구의 외지인 비율이 서울 일반 지역보다 강남 3구가 50%대에서 60%대로 급증하고 있어서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달에 토호제를 풀면서 5년 만에 외지인분들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뭉칫돈을 들고 강남에 똘똘한 놈 한 채 에셋 파킹 개념으로 강남에 전세 끼고 사놓는 상황이 좀 발생을 했어요. 10%라고 해도 2,000건 중에 19%면 200건이나 돼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 지금 전세가 많이 귀한데 이쪽은 전세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눈치를 채고 강남에 전세 끼고 사는 투자, 그러니까 요즘은 갭 투자라고 그러죠. 그거를 예전에는 전세 끼고 사는 투자라고 그랬어요. 강남 3구의 갭 투자 비율이 급증하는 걸 보고 이거는 작년 여름과 같은 폭등이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중을 시켜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규제가 한 달 만에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자충수가 될 수가 있어요. 신뢰를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세훈 시장도 수긍을 하고 한 달 만에 자기 말을 180도로 바꿔서 다시 확대 제재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과거 시장 상황과 비교할 때 최근 집값의 상승 속도나 상승폭, 확산 속도가 이례적이죠. 작년 여름 같은 불장이 근 한 달 동안 발생을 했었어요. 단기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까지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강남 3구만 폭등하고 있었으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강남 3구의 폭등이 물건들이 다시가 마르니까 매도자들은 이제 가격을 더 올리고 매수자들은 살 물건들이 없다 보니까 강동이나 마용성 쪽으로 이게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단기간에 아주 급등을 했죠. 1월에 비해서요. 2월이 2배 정도 늘었단 말이죠. 그리고 3월은 그거에 또 2배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확산된가 한번 볼까요? 3월 둘째 주에 이렇게 데이터가 화살표 방향 보이시죠?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어요. 아파트 거래량 2월달 거래량이 지금 발표가 됐거든요. 6,000건을 넘어섰어요. 3,000건 겨우 넘어서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갑자기 6,000건이면 2배로 증가했단 말이에요. 2월 달에. 이게 토호제 해지 영향이 컸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근데 3월 달에는 여기보다 더 급증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3월 24일부터 토호제가 강남 3구 용산까지 확대 재지정이 됐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8,000건에서 10,000건 정도. 아마 이 토제 재지정을 안 했다면 10,000건이 넘어섰을 거예요. 당연하게도 3,000건에서 6,000건, 다음에는 12,000건이잖아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었다. 3월 데이터는 다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럼 정부에서 어떤 면에 좀 주목을 했었냐, 시장 상황 평가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기준금리가 작년 8월부터 3차례 인하하고 있었어요. 3.5%에서 지금 2.75까지 기준금리가 낮춰지고 있고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는 대출금리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 빌리는데 쉬워졌단 말이죠. 이자가 싸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많이 구매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동성, 연초 일부 시중은행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초에 대출이 총량이 리셋되면서 좀 완화되거든요. 매년 똑같아요. 이게 부동산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매년 연초에는 한 해에 대출 금액을 정해놓고 그 돈을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들어오는 이자로 예대 마진을 먹잖아요. 연말에 가면 그게 다 소진이 되면 대출을 많이 규제를 해요. 근데 연초에는 조금 많이 그래도 풀어주죠. 그런 유동성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 가계대출 쪽으로 주택담보대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광의 통화량 M2 증가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었다. 요거랑 이제 공급은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PF, 애로 등 공급 여건이 악화가
지속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특히 공사비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다 멈춘 상황이고 몇 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동대문 쪽에 이제 입주가 끝나고 나면 지난 3년 동안 허가가 많이 진행이 안 돼서 최소 3년 동안 아파트 짓는데 3년이 걸리니까요. 땅 파기 시작해서 건물 완공까지 3년이 걸리는데 보통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어요. 둔촌주공처럼 이렇게 공사비 문제로 갑자기 중단되고 유치권 걸리고 그러면은 4년, 5년, 6년 막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공급 문제로 사람들이 이제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걸 눈치를 많이 채셨죠. 공급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수급 불안이 심리가 유발되면서 주택 매매 수요로 그 신축 아파트 청약 기다리지 말고 공급도 없으니까 청약 넣어봤자 안 되니 그냥 기존 주택을 매수하자 그러면서 그 수급 불안 매수 심리가 붙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5%까지 가다가 2월 말에 2.75%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몇 차례 지금 더 떨어질 걸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근데 그 금리가 시중에 영향을 미치지만 2022년도처럼 여기 앞에 갑자기 수직으로 증가했을 때 시장이 요동치는 거지 금리가 0.25, 0.5% 막 이렇게 조금 변동했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은 안 미치니까 2022년도 금리 폭등이 아주 특이한 사례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위기도 오지만 위기가 이렇게 단발성으로 오는 거지 장기적으로 지속되진 않아요. 그래서 22년도 폭락장 이후에 바로 급반등했잖아요. 23년도부터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엄청난 상승이 있었어요. 특히 여기 강남 쪽은요. 그래서 한미 기준금리 차이를 봤을 때 여기서 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는 0.5%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가 오를 일은 없다. 내려갈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2번 정도 더 내려갈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통 통화량, 돈의 양이죠.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이야기할 때 M2로 많이 얘기하는데 한국은행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86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이 나오는데 2005년도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시중에 풀린 돈이 1,000조였어요. 1,000조. 근데 10년 전인 2014년도에는 얼마였냐? 2,000조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10년에 1,000조씩 풀리냐? 아니에요. 그 2,000조의 또 2배인 4,000조가 지금 시중에 풀려 있어요. 근데 4,000조에서 지금 시중에 더 많은 돈 엄청나게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지역 화폐라든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그리고 실제로 2020년대 코로나 때는 시중에 돈을 뿌렸잖아요. 저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 위주로 나눠주다가 나중에는 전 국민한테 돈을 다 뿌리기 시작했잖아요.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시중에 돈을 풀어서 언발의 오줌기 식으로 우선 급한 불을 껐는데 풀렸던 돈이 승수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더 많은 시중에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집은 한정돼 있는데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 거죠. 집값만 오르나요? 모든 물가가 코로나 전 10년 전보다 2배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값만 오르는 건 아니다. 또 정부에서 이제 금리, 통화량 그리고 또 뭘 얘기했죠? 공급량 얘기했었어요. 공급량도 한번 볼까요? 서울 아파트는 연도별 공급량인데요. 적정 수요는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에서 지금 살짝씩 줄어들고 있잖아요. 900 몇십만 명이라고 봤을 때 그거의 0.5%인 약 4만 6천 채가 입주를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유지가 된다고 보통 얘기들 해요. 1990년대서부터 지금 최근까지 그리고 앞으로 3년치 지금 땅을 팔고 있는 곳은 서울에서도 3년 뒤에는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 확정은 하지만 땅을 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의 1,000만 명의 도시인 서울, 1,000만 명에서 약간 빠지죠. 900 몇십만 명의 도시의 0.5%. 어느 도시든 그 도시 인구의 0.5% 정도의 공급량이면 그 도시의 아파트 수요가 일정하게 있고 일정한 공급량이 들어왔을 때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적정 수요가 서울은 4만 6천 가구라고 연 공급량을 계산하고 있는데 올해 2025년도까지는 4만 가구 정도가 서울에 입주가 있어서 그나마 유지되는데 내년부터는 10,000건도 안 돼. 내후년 26년도, 27년도, 28년도, 29년도까지도 지금 공급이 없어요. 서울에.
그래서 이건 확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반인들도 서울에 공급이 없다는 거를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올해 물량 한번 볼까요? 올해 그나마 서울 성북구의 장이 좌이 레디언트 2800세대, 광진구 자양동의 롯데캐슬 있고요 1000세대, 잠원동에 올해 대여가 이거잖아요. 메이플자이 드디어 올해 6월 달에 3,000세대 넘게 입주를 하네요. 그리고 동대문구 휘경동에 휘경자이 둔촌주공 끝나고 둔촌주공이 바닥을 찍고 상승을 하니까 휘경자이 이것도 청약 넣어야 되냐고 질문들이 많았었어요. 드디어 3년 만에 입주를 하네요. 1800세대. 그리고 서초구의 레미안 원 페클라 1000세대. 중랑구 중화동에 리버센 SK뷰. 리버 들어가면 이제 중랑천 근처에 있나 보죠. 1000세대.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 아이파크 자이. 4000세대 꽤 많네요. 그리고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 11월 달에 뭐 이렇게 많죠. 그래서 동대문 쪽에 입주가 좀 많은 거 외에는 서울이 지금 공급이 없어요. 아마 동대문구 쪽에 이 대규모 입주 외에는 앞으로는 서울의 대규모 입주는 당분간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요즘은 어플로 몇 번만 눌러보면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의 액션 플랜을 세우는 게 포인트죠. 이 데이터는 누구나 지금 다 어플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 지정했어요. 강남 3구하고 용산구까지 약 40만 호를 규제를 했는데요. 기간은 6개월 동안이에요.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추석 막 지나고 그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을 한정을 했어요. 근데 오래 가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명분이 빈약해요. 강남 3구 뭐 4개 동을 지정을 했을 때는 삼성역 근처만 지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용산구까지 강남 3구 전체자 총 4개 구에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곡, 내곡이라든가 이렇게 가격에 아예 변동이 없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래량이 미미한 지역까지 다 규제를 해버리니까 정부에서 이번에는 조금 과하게 급하게 지정을 했다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여기서도 또 가격이 풍선 효과로 확대되면은 인근 지역까지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라 니들 이렇게 많이 폭등하면은 우리가 더 확대 지정하고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대출 규제 얘기까지도 이 방안에 담겨 있어요. 3번 시중 대출 관리 강화라고 해서 주담대 심지어 전세 대출까지 점검을 한다고 겁박을 하고 있네요. 전세 대출은 이게 서민 대출인데 여기까지 제한을 한다는 거는 정부가 조금 많이 급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관리까지 허그해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 하향을 했어요. 전세금 못 받으면 100%다 보증해 주던 걸 90%만 해주겠다. 그래서 10%는 너도 아파트 시세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전세금도 잘 알아보고 해라. 만약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90%는 우리가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겠지만 10%는 너가 책임을 져라. 너도 뭐 잃을 게 없으니까 그냥 전세금을 아무리 높여서라도 들어갔다가 여기에 전세 보증으로 돌려준 돈이 몇 조가 되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좀 난감하잖아요. 이게 3번 금융가계대출 관리 방안. 그래서 시중에 대출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있어갖고 좀 이거 잘 들여다보겠다 조심해라. 그래서 주담대 심지어 전세자금 대출까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선순위 전세가 설정되어 있는 주택에 대해서 후순위로 주담대를 한 강남에서 뭐 많이 있거든요. 워낙 전세가율이 낮아서 전세금이 50%밖에 안 되잖아요. 전세가율이 강남 평균이. 그러다 보니까 50% 정도 전세를 끼고 후순위로 대출 받는 것까지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하고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제한 뭐 이거는 계속 있었던 얘기고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 대출 제한 그러니까 전세 끼고 매수를 해서 세입자가 들어올 때 대출은 하는 거에서 한층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전세자금 대출 관리에서 허그에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책임 비율을 100% 다 해줬는데 지금 한 90%까지만 지금 해준다고 7월부터 하려고 했던 거를 5월로 쭉 당겨서 하겠다는 거죠. 투기 수요에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겠다.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정책 대출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정책 대출 그래서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생애 최초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신생아 특례 대출까지 이것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 지금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죠. 서울 수도권 지역의 과열을 잡기 위해서 다각도로 압박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많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고 2020년, 21년 폭등 장세가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아래 있는 4번의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 5번의 주택 공급 기반 강화는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나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일주일간 지난주에 규제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서울시장이 변했나, 그리고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이 하락했고 정부는 왜 이렇게 하락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나,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나올 때마다 폭등장에서 눌림목마다 인서울, 인강남 하려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있겠죠. 근데 과도한 공포, 과도한 탐욕은 경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눌림목장이 언제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를 같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정부 규제가 나오고 시장이 변화될 때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고, 어떤 눌림목장에서 기회를 엿봐야 되고, 어떤 폭등장에서 공포를 느껴야 되나,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른 감정 라인을 가지고 기회를 잡고 탐욕을 경계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